네, 국내 증시가 다행히 오늘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부진했을 때 우리가 믿을 거라곤 기업의 속사정, 기업의 실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된 코너입니다.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다녀와서 생생한 현장을 알려드립니다. 정희영 기자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이오 베타 개발 기업인 알테오젠 소개를 해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한 바이오 기업이죠. 얼마 전에 무상증자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네, 또 제가 설명하기 전에 제가 박순재 대표에게 알테오젠은 땡땡땡이다 라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해봤는데 회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방향을 잘 담고 있는 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알테오젠은 지금까지는 글로벌 바이오 베타 플랫폼 프로바이더 제공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5년 뒤에는 글로벌 바이오 회사가 되겠죠. 네, 글로벌 바이오 베터 플랫폼이라고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사실 바이오 베터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네. 바이오 베터도 있는데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면 우리가 복제약이라고 해서 오리지널 약과 유사하게 만드는 약을 말하고요. 바이오 베터는 오리지널 약의 성능이나 편의성을 개선한 업그레이드 시킨 약을 말합니다. 알테오젠이 바이오 베터 관련돼 가지고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다라는 의미에서 베터해서 바이오 베터가 됐겠네요. 빨리 하나씩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죠. 첫 번째, 4조 7천억 원입니다. 제가 알테오젠 잠깐 공부를 했는데 시가총액이 3조 8,277억 원. 더 큰 규모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해 알테오젠이 선보인 기술 수출 금액입니다. 이게 단일 계약 규모로서는 국내 두 번째인데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간 기술 뭘까요? 바로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기술이라고 해서 LTB4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먼저 박순재 대표의 설명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이브로자임 기술은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데이진 pH20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pH20을 프로테인 엔지니어링 기법을 이용해 갖고 새로이 만든 다른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데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시뮬레이션하고 또 계산하고 이제 여러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말하자면 새로운 단백질을 창출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쉽게발의 하이드로자인 플랫폼은 정맥 주사형 치료제를 피하 주사형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술인데요. 글로벌 기업인 할로자임이 세계 최초로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 pH20이라는 변환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알테오젠은 이 pH20을 몸속에서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또 다른 단백질과 재조합해 pH20 변이체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정맥 주사형 치료제를 피하 주사형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업은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두 곳뿐입니다. 특히 알테오젠의 ALTB4는 pH20보다 기술적 우위에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pH20에 비해 생산성과 효소 활성도가 높고 열 안정성과 면역 완성 등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치료 편의성 개선 등의 이유로 항체 의약품의 시장 판도가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 정맥을 찾아가지고 항체 치료제를 1시간 혹은 2시간씩 정맥을 찾아서 정맥에다 서서히 집어넣는 과정인데 코스트도 굉장히 비싸고 그 환자 한 명을 위해서는 이제 많은 의료진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환자 자체가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2, 3주 간격으로 그걸 1년, 2년 이렇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오래되면 사실 정맥 찾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피하 주사로 만약에 변환을 하게 되면은 항암제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해야 되는데 5분 이내, 2, 3분 이내에 이제 간단하게 맞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도 굉장히 편해하고. 이와 같은 시장 흐름에 따라 알테오젠은 최근 기술 수출 성과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대 글로벌 제약사 한 곳과 1조 6천억 원의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4조 7천억 원의 기술 수출 성과를 내놓은 데 이어 올 1월에는 인도의 바이오 기업과 1,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올해 맺은 계약은 로열티 기반으로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두 자릿수 %의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이 알테오젠의 ALT-B4의 기술을 검증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기술 수출 성과도 기대됩니다. 이제 많은 회사들이 우리 그 B4를 가져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 단계를 MTA라고 그러는데, Material Transfer Agreement. 그래서 그 계약을 맺고 자기들 항체와 우리 히아루론이데이즈가 적합한가, 그리고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변환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나, 이제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하고 MTA를 맺고 그 회사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포지티브한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협상을 하고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은 회사들이 MTA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ALT-B4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이 탐내는 기술인 만큼 후발주자들의 추격도 매서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회사는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탄탄한 특허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ALT-B4라고 하는 히아루론이데이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심도 있는 특허 검토를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특허를 기존의 그 특허를 회피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 요소들을 그 특허에 출원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저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저희가 추가적인 연구를 광범위하게 진행을 했고, 그러한 후속 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특허 웹을 지금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4조 7천억 원, 단일 계약 규모로는 국내에서 두 번째였기 때문에 아마 2020년도 6월쯤에 이 이슈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허셉틴입니다. 아마 알테오젠이 개발하고 있는 의약품 이름일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좀 들어볼게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인데 네.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7조 원의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알테오젠은 이 허셉틴의 하이브로젠 플랫폼 기술을 적용을 해서 허셉틴 피하 주사형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품이 얼마나 시장성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순재 대표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정맥 주사 대신에 이제 시장을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참여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가 봤더니 이제 허셉틴 피하 주사였어요. 사실 허셉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피하 주사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 주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히아루론이데이즈가 필요하고, 원래 알테오젠은 허셉틴 정맥 주사 제형으로 캐나다에서 임상 1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사인 로슈가 허셉틴 피하 주사 제형을 출시하자 알테오젠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피하 주사 제형으로 개발 방향을 바꿨습니다. 허셉틴 SC 바이오시밀러는 우리가 이제 동물 실험에서는 효력을 다 입증을 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라이센싱 아웃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시장에 더 빨리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품목은 라이센싱 아웃을 했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은 세계 최초로 허셉틴 피하 주사 제형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상용화할 경우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더해 알테오젠은 안과 질환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아일리아는 리제레논과 바이엘이 공동 개발한 황방변성 치료제로 2019년 기준 약 8조 원의 매출을 올린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알테오젠은 최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임상 1상을 완료했는데요.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국내에서 4개 병원에서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지금 잘 나왔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고무돼서 글로벌 3상을 착수하게 됐고, 지금 올해 이제 글로벌 3상 허가를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임상을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일리아는 내년 중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데 이 시점에 맞춰 제품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요한 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일리아 개발사가 물질에 첨가시키는 안정제에 대해서도 제형 특허를 출원하면서 2027년에서 2030년까지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어려운 상황. 알테오젠은 독자적인 안정제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보다 빨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물질 특허가 만료되고 출시를 하려면 독자적인 제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알테오젠의 경우는 우리가 독자적인 제형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 특허 출원을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고유의 제형을 가지고 현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알테오젠은 제법 특허도 취득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도 방어할 수 있는데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한 온도 조건에서 발효를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쓰지 않고는 시밀러리티를 맞추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 방법을 피해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게 되면은 경제성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허를 미리 출원을 해서 지금 한국, 일본, 호주, 러시아에서 특허를 취득을 했고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특허를 유럽과 미국에서 받게 된다면 저희 생각에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허셉틴 정맥 주사에서 발빠르게 경쟁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피하 주사 쪽으로 이제 옮겼는데 그게 세계 최초다, 뭐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쟁력까지 확보를 했으니 마지막 키워드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지속형입니다. 역시나 굉장히 좋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들어볼게요. 네,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바이오베터 플랫폼 기술들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 세 번째 키워드를 정했는데요. 바로 지속형 바이오베터 플랫폼 기술 넥스트 P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물을 몸에 투여했을 경우에 이 약물의 효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환자가 약물을 먹는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환자의 편의성이 높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의 넥스피는 이 약물 지속형 기술과는 좀 어떤 차별화된 요소를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이승주 연구소장이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체내 지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다른 단백질과 융합하는 형태를 많이 씁니다. 저희 그 ALT-P1 그리고 넥스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술입니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한 이 종의 단백질이 융합되었을 때 면역원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피를 사용한 ALT-P1은 그러한 면역원성 또는 항체 생성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플랫폼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치료제에 대해 적용되는 범용 기술로 제조 효율이 높아 경제성 면에서도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넥스피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호르몬 결핍증 치료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 호르몬과 그 융합한 그 ALT-P1이라고 하는 제품이 인도에서 지금 임상 1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그 임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협력사인 브라질의 크리스탈리아사와 함께 임상 2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글로벌 임상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바이오베터 플랫폼으로 항체의 특정 위치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접합시키는 넥스맵 기술도 있습니다. 특정 세포를 포착하는 항체에 독성을 가진 약물을 붙여 암세포를 찾아내는 즉시 죽일 수 있는 기술인데요. ADC라고 하는 항체의약품에 약물을 접합하는 그 치료제들이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넥스맵도 그런 ADC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알테오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 플랫폼 기술이 되겠습니다. 위치 특이적으로 그리고 항체의약품의 그 기본 효력이라든가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독자적인 그 설계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사는 넥스마 ADC 기술을 적용해 차세대 유방암 치료제와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소암 치료제의 경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는 만큼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넥스맵이라는 그런 위치 특이적인 그 콘주게이션 접합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 허셉틴에다 적용을 해서 이번에 임상 1상이 끝났죠. 그래서 이 동일한 이 기술이 이제 환자에 대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효력을 나타내고 부작용이 없다는 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해 갖고 지금 난소암에 작용하는 새로운 항체에다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은 초반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기술이 잘 되면은 난소암 치료제에서도 이제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약물 복용할 때 아침, 점심, 저녁 꼭 챙겨 드세요. 이런 말 많이 듣는데 귀찮잖아요. 한번 먹었을 때 지속 오래 될 수 있는 넥스피 그리고 넥스맵 플랫폼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도 한번 살펴볼게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가요? 앞에서도 뭐 살짝 언급했지만 글로벌 바이오 회사로 성장하겠다라는 목표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자세한 성장 계획은 박순재 대표의 설명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바이오벤처로 시작을 했지만 벤처로 머무를 수는 없죠. 결국은 이제 글로벌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와 개발과 생산과 마케팅 이런 게 다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 시설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생산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산 시설이 완성되는 2, 3년 뒤에는 명실상부하게 연구와 생산과 마케팅이 다 알테오젠 그 산하에 있는 그런 글로벌 회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큰 회사, 글로벌적으로 인정받는 회사가 되길 함께 기원하고요. 알테오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기업 탐탐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